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 10몇 분 녹화를 하다가 잠깐 우리 핸드폰이 좀 다운이 돼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렇게 불안정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요 PPT 일단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진행하고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이 좀 한 3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제가 좀 안전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얘기하자면 아까 이제 저희가 쭉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쭉 보면서 결과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 나도 역시 그런 브랜드 가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분석 요인들이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 측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전통적인 우리 이제 전략적 마케팅의 수학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방향성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봄학기 때 아마 소개해드렸던 롯데백화점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좀 디벨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좀 뭐 개인으로 저희가 좀 뭐 저희가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와 지난주와 함께 이번 주까지 진행하는 어떤 내용들이 셀프 브랜딩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브랜딩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차용을 해서 나도 역시 한번 스왓 분석을 해볼 때 어떠한 강점과 약점과 그다음에 어떤 기회 요인과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을지 자,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뭐 수학 분석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트렝스 강점과 위크니스 약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기회 요인인 opportunity, 그다음에 위협적인 요소인 threat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죠. 보통 강점과 약점은 내부 환경에서 오는 경우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 뭐 내부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내가 스스로 우리를 판단했을 때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점과 약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뭐 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뭔가 대부분 이제 4학년 2학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봄학기 때 했던 것처럼 자, 내가 어떤 취업을 위한 어떤 나의 강점, 그 다음에 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기회 요인을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저희가 뭐 팬데믹 뭐 우리 현상대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 아마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가 연초만 해도 아마 외부 환경으로서 되게 약점이었을 텐데 어떤 위협적인 요소였을 텐데 자, 지금은 사실은 이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마 많은 기업들이 많은 브랜드들이 자, 약점으로 이제 전환이 된 케이스들이 많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자면 자, 강점은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죠. 강점 요인을 적극 활용해서 자,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약점은 방어 전략입니다. 위기 요인은 이제 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자, 아예 없애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기회 요인은 이제 강점으로 사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강점 그러니까 S 스트렝스 좀 넘겨주는 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도록 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약점의 위기 요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네. 자,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위험 요인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약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치, 브랜드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자, 아니면 또는 기업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서 자, 시작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지난 봄학기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내용일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저희가 그 롯데백화점 관련해서 수학 분석했던 사례를 제가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하기 전에 제가 역시 롯데백화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 롯데백화점의 어떤 기업 가치나 자, 그다음에 비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첫 번째 미션은 자,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자,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자, 어떤 그런 미션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으로 넘어갑니다. 비전은 자,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죠. 자, 아마 모르시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뭔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나와 있던 것처럼
자, 우리 타겟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뭐 소비자들이, 자, 인류라고 표현되긴 했습니다만, 뭐 소비자, 뭐 가깝게는 소비자일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깝게는 소비자들에게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비전으로서.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코어 밸류. 야, 그럼 핵심 가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beyond customer expectation. 자, 뭐죠? 소비자 고객들의 어떤 기대치를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아마 저하고 수업을 오래 들으셨던 우리 학생들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엠미디어 이제 입사하기 전에, 나스미디어에 제가 근무를 한 5년 했었습니다만, 자, 나스미디어의 회사 표어가 뭐냐면, 슬로건이 뭐냐면, more than expected 였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 고객들이, 그러니까 광고주가 되겠죠, 저희한테는. 자, 클라이언트가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대치가 100이었다고 하더라면, 자, 그 이상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비욘드란 개념이, 자, 고객들이 자,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롯데백화점을 통해서, 근데 그 이상을 제공하게 되면, 자, 그만큼 우리 아까도 잠깐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유통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행이 되겠죠. 실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자, 모바일 사업을 확대하고, 자, 유통 채널에 대한 혁신과 점포에 대한 포맷 다변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 제가 잠깐 롯데백화점 걸 다시 한번 쭉, 뭐 이미 이제 지난 학기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뭐 약간 내용들이었다 보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얼마 전이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첨가시켰던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뒷페이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 언택트 시대, 자,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대형 할인마트를 가시는 어떤 경우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 모바일 쪽의 어떤 커머스로 이제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뭔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또는 또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자,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뭔가 인류의 풍요로운 삶,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아니면 좀 더, 소비자들의 어떤 편익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스타벅스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쇼츠 회장이 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자,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뭘 파냐면 문화를 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모든 뭐 우리 뭐 현대백화점이며 신세계백화점도 그렇고요. 자, 대부분 자 8층 9층에 다 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은 뭐냐면 자, 어떤 유통점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제품을 판매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백화점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결국엔 자,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자, 내가 백화점이 어떤 쇼핑이 목적이 아니셨던 분들도 자, 물론 그 당일날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 그 백화점과의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 사실은 점점점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도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자, 많은 어떤 그런 유통점들이 자, 이렇게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 문화센터 어떤 그런 문화 마케팅을 자, 하고 있다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점도 자, 그냥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변화를 해줄 수 있는 어떤 포맷이 좀 뭔가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롯데백화점이 자, 지난번에 자, 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자, 우리 오프라인 유통점이죠. 자, 롯데백화점이고요. 자, 강점은 강력한 브랜드인지도 자, 최대 점포망 또 아울렛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몰까지 자,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온오프라인의 그 옴니 채널 우리가 이제 연계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온오프라인에 대한 연계 서비스, 자, 스마트 픽이라는 것들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자, 2015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의 출발은 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그 롯데 렌터카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 결국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이제 해외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굉장히 예전에도 뭐 워낙에 선호도가 높았던 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관광지였다라면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언택트 시대 그 해외로 나가기 쉽지 않은 시대에 자, 가장 가깝게 그 물 건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 이렇게 우리가 물을, 그러니까 그 바다를 건너서 갈 수 있는 이제 국내 어떤 그런 최대 관광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 렌터카 빌리시고 제일 먼저 가시는 데가 숙소 들어가기 전에 쇼핑부터 하시죠. 먹거리 같은 거 구매하시고. 자, 이제 그런 편리함들을 자, 롯데 렌터카가 자, 우리 롯데 백화점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쇼핑과 연계해서 실제로 내가 쇼핑을 미리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렌터카에서 차를 딱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던 건데 자, 일반적인 브랜드까지도 이제 쭉 넘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내가 블랙야카라고 하는 자, 아웃도어 제가 제품을 샀는데 아쿠아 슈즈를 샀는데 실제 내가 제품을 받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빨리 받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뭐 아무리 지금은 뭐 택배가 뭐 많이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두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가장 가까운 자, 그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을 수 있게끔 자, 이런 개념들이 바로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인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15년도 시작이 됐던 거, 그러니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약점은 자, 명동 본점과 잠실점에 대한 의존도 설명해 드렸던 거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렸던 점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요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거는 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자, 못 들어오다 보니까 자, 그만큼 매출이 많이 빠지는 이런 어떤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매출 중에 의류에 대한 비중 과다. 자, 즉 한쪽으로 사실 쏠려서 매출들이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높은 거는 뭐 긍정적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좀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위협적인 요소가 올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직매매에 대한 비중이 낮고 수도권이나 영남권이 뭐 점포가 가다하다라는 것들. 뭐 영남권은 뭐 워낙에 롯데 자체가 부산에서 시작이 됐다 보니까 뭐 그 연계가 될 것 같고요. 자, 온라인 쇼핑이 오프보다 비중이 낮고, 자, 이건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 오프라인 쇼핑이 어떤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들과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자,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았는데, 왜냐면 여기 최대 점포만이 사실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이런 팬데믹 시대에는 더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기회적인 요인은 자, 소비 생활에 대한 다양화, 개성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맨슈머. 자, 사실은 쇼핑 그러면 젊은 여성분들의 어떤 점유 어떤 그런 쇼핑 행태 뭐 이렇게 좀 과거에는 봤었더라면 지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뭐 편의성도 높아진 것도 있고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백화점이나 어떤 할인마트 이렇게 가는 어떤 오프 매장보다는 실제로 편하게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편한 것들 때문에 모바일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오픈마켓 같은 거 활용해서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도 롯데온이라고 하는 자, 통합 온라인 쇼핑몰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개시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온 쭉 롯데마트, 홈쇼핑, 롯데프레시 뭐 등등 할 것 없이 자, 이렇게 전체 통합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자,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고객에게 뭔가 편익을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기업의 가치를 자, 충실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마케팅 효과도 같이 갖고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전략적인 마케팅의 시작. 자, 스와트 분석에 대한 샘플 사례인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취업을 다시 한번 한번 디벨롭을 한번 해보세요. 봄학기 때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저희가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여름방학도 지나셨고요. 이제 좀 더 더욱더 아마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취업에 좀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실 시기이기 때문에 자, 과연 나에 있어서의 어떤 강점과 또 약점과 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기회 요인과 자, 위협적인 요인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훨씬 더 자, 좀 더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고민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출석 미션까지 아마 뭐 전반부 영상, 후반부 영상 뭐 제가 요즘에는 이제 한 2문제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내고 있습니다만 한번 여기에 대한 고민 한번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한번 해보셔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봄학기 때 했던 것들을 아마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보시고
한번 디벨롭을 하시는 것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자, 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학기에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자, 과제로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실습 차원에서 해보시는 것들이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수학 분석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편익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회사에,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편익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꾸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파워풀하게 입사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이어서 셀프 브랜딩 첫 번째였고요. 15분이 좀 지났는데 일단 제가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영상은 부득이 이야기 한번 3개로 나눌 테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하게 될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